안녕하십니까. VM웨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방송 음성 테스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식으로 한번 좀 발표자님께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VM웨어 코리아 신정우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1시간가량 VM웨어가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에버레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많은 분들이 VM웨어가 어떤 가상 OS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크네요. IT 인프라의 방향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핵심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네. 아주 흥미로운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VM웨어가 가상화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8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업계로 시작을 했고요. 99년도부터 저희가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데 벌써 가상화 솔루션이 나온 지도 약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저희 예쁜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어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히 IT에서는 15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사람의 나이로 40대 중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VM웨어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가상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가상화를 통해서 겪었던 혜택, 장점들을 그대로 확대해 드리겠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고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어떤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무엇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또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VM웨어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VM웨어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저희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를 내놓은 지도 저희가 한 3년 정도가 됐고요. 실제 관련된 솔루션을 내놓은 지가 저희가 한 1,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 입장에서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혹시 가트너의 그런 10대 전략을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트너에서도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VM웨어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가트너와 같은 이런 세계 유수의 분석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VM웨어가 새로운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거고 그런 메시지의 하나 일환으로 오늘 어떤 통합 패키지 솔루션으로서의 에버레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IT 관리자 운영자분들이라면은 사실 하루하루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통해서 고통을 겪을 겁니다. 장비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구매된 장비들을 어떻게 잘 인티그레이션 해서 잘 융합을 해서 실 업무에 투입을 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실 업무에 투입된 이후에 그런 업무에 투입된 장비들을 어떻게 잘 유지보수할지가 상당히 IT 관리자 운영자들이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업무들인데 그런 업무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VM웨어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 업무 담당자 분들로부터의 이제 저희가 오브젝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날에 누구라도 이제 IT 환경을 얘기를 할 때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 새로운 이제 IT 리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VM웨어가 실제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지는 저희도 이제 저희의 역할입니다만 조금 시장을 리딩하려고 새롭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VM웨어를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우스갯소리로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일 거다. 이거 곧 죽지 않을까.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 혁신적인 회사들을 되게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요 개념도 한 3년 전에 나왔다면 상당히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요즘처럼 막 그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게 좀 안정돼서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전에 굉장히 또 요동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VM웨어 회사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혁신에 대해서 좀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아직도 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다 계속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일단 그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뭐 제가 특정 벤더는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네. 일단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희가 이제 OS라고 말하고 있는 그 OS를 제공한 업체들은 사실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하드웨어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면은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자기들이 1순위로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VM웨어라는 이런 가상화 솔루션이 나오면서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그 OS 그 업체를 부르기 전에 당연히 VM웨어 업체를 먼저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저희가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쓰죠. 근데 한 3, 4년 전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마트폰이 왜 좋은지 그렇죠. 고민들이 많으셨죠. 저희 국내 업체에 뭐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객들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갤럭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옴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VM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이런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를 필두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말씀하셨던 혁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실제 그거를 고객분들이 경험하고 실제 업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 장표에 보면 하나의 목표의 세 가지 접근 방법.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VM웨어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온 거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Build Your Own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그 PC가 필요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용산에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용산 전자상가 가서 내가 필요한 그런 PC들을 조립을 해서 많이들 쓰셨죠. 그랬던 이유는 사실 비용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그런 그 상용 업체의 그런 노트북이나 PC보다 더 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분들이 용산에 나갈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쓰다가 장애가 나면은 또 그걸 또 용산에 갔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에 비해서 너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오늘날엔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뭐 전자대리점이나 이런 PC 업체를 가서 사시는 거죠. 그게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하이퍼라는 부분이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진일보한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패키지화된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VMware가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VMware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의 요구 사항을 굉장히 이제는 축적이 돼서 자신 있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앞선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당면 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제품들,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와 관리 이런 모든 솔루션들을 각각의 어떤 업체로부터 도입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잡았던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렉 안에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가 하나의 패키지화 된 거죠. 과거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녔기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종합 선물 뜯으면은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했듯이 하나의 렉 안에 고객들이 필요로 한 요소들을 다 이제 담는 형태가 된 거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비용, 어떤 효율,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이 CI 부분,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의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출시가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할 때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뭐 다 그 한꺼번에 바꿔야 됩니까? 어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방식의 그 구축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의 구축은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립 형태로 구축을 하셨던 아니면은 통합 패키지로 구축을 하셨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장비를 하시든 모든 것들은 다 통합 관리가 되고요. 다 유연하게 호환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등장한 것 중에 이거 어떻게 입니까? EVO를 읽습니까? 어떤 이렇게? 영어로 EVO 레일? 땡땡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땡땡이 있고 레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어로는 에보레일이라고 저희가 에보레일. 장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보는 에볼루션에 관련된 영어를 이제 약자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일은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철도 이런 레일이라고 해서 그냥 에보레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 각각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제품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에보라고 보니까 타이완의 핸드폰 네임이 에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먼저 뜨던데. 네. 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가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각각의 업체들로부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을 각각 도입하셔가지고 그거를 고객분들이 직접 조립을 해서 이제 공급을 했던 방식. 그다음에 이제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통합을 된 건데 사실 이 에버레일은 어떤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Mware의 관장 하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VMware가 그 오랫동안 자타로부터 인증을 받았던 vSphere라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됐고요. 저희가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주는
버추얼 샌이라는 스토리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트너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가 그 에버레일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게 저희가 9월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이니까 상당히 따끈따끈한 네, 그런 그렇죠.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버전 1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버전 1에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VMware가 이 에버레일이라는 솔루션에 대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치킨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이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데 본사에서 제품이 공급은 됩니다만 각각 그런 업소에 계신 사장님들마다 약간의 자기만의 어떤 그렇죠.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 집 근처에 보면 치킨집이 한 서너 개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너 개 중에 사실 고객이 가는 부분은 같은 어떤 맛의 치킨이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치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레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VMware가 보시는 것처럼 에버레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서 구축 방법과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인증된 에버레일 파트너들이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을 VMware가 갖고 있는 에버레일, 그다음에 버추얼센, vSphere와 이렇게 같이 패키지를 하시게 되고요. 그 인증된 에버레일 파트너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이제 딜리버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그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을 VMware와 함께 검증된 형태의 아키텍처로 빠르게 업무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립식으로 할 때는 각각 오래 걸렸던 시간, CI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CI 솔루션 업체와 VMware 업체가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원타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트너들도 약간 좀 그 뭐 공학용 뭐 이런 물류 뭐 이런 거로 약간 좀 세분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VMware가 권장하는, 그다음에 VMware로부터 검증이 받아진 형태의 사양을 이제 네. 파트너들이 공급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특화된 기술, 특화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탑재를 해서 같이 공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파트너로부터 에버레일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하면서 제 지식으로다가는 이게 만약에 그 VMware대로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 뭐 하드웨어 서버 하드웨어 벤더도 그렇고 OS 벤더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 스위칭 벤더도 그렇고 상당히 좀 주도권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전략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어그레시브 공격적이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네, 계시고요. 네, 네. 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예. 고객들을 위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고객들은 너무 많은 OS 뭐 너무 많은 그 하드웨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부하다가 자기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심플하게 네. 심플하고 강력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재밌는데요 이게.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Mware가 1999년도부터 이제 이런 가상화 솔루션을 내놨는데 네. 사실 사용자의 친화적인 그런 업체로 많이 네, 시작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벤처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보다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고객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저희 VM웨어의 어떤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업체, 스토리지 업체, 네트워크 업체, 그 다음에 여러 솔루션 업체들이 약간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상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누군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예, 혁신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뭐 주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M웨어는 계속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혁신 속에 15년 동안 뭐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부분을 앞으로 뭐 15년 뭐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 15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뭐 회사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양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서버, 그다음에 스토리지, SSD,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형태이기 때문에 예,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드가 4개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이 장착된 4개의 노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걸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에버레일의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에는 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확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오늘날의 IT 한해 또 추세를 보면은 스케일 아웃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할 때 전통적으로 보면 스케일 업이라는 위로 확장하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옆으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스케일 업 형태의 아키텍처를 선호를 하셨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IT가 거의 스펙 싸움이 예, 많았죠. 예, 그래서 모든 IT 업체들이 스펙에 많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우리가 스펙이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사실 오늘날의 스마트폰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신제품 나올 때 뭐 옥타코어입니다, 쿼드코어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메모리가 얼마입니다, 액정이 얼마나 커졌습니다, 뭐 카메라가 몇만 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양이 높아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요즘에는 스케일 아웃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케일 업의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스케일 업은 그 큰 장비를 초기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요즘에 뭐 이슈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싱글족이라고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냉장고를 사려고 그 전자대리점에 가도 대부분 큰 뭐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혼자 사시는 분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양문형 냉장고 큰 거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더 물건들이 차게 되고 애들까지 생기면은 꽉 차게 되는데 그런 형태인 거죠.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삽니다. 근데 혼자 사는 분들 대부분 넣는 거는 물하고 맥주 정도죠. 예. 근데 결혼하게 되면 김치도 넣고 하는데 그래서 VM웨어는 그런 큰 냉장고 형태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냉장고를 예, 공급을 하고 결혼하시면은 똑같은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기가 한 명 더 나면은 냉장고가 3개 되고 그다음에 4개가 되고 이런 형태인 건데 VM웨어는 가상업체이기 때문에 그 냉장고가 2개 될 때, 3개 될 때, 4개 될 때도 마치 하나의 냉장고처럼 보이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 예, 필요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이제 VM웨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키텍처의 예, 어떤 그런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드웨어 파트너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버레일은 현재 VM웨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만 실제 보시는 어떤 그런 글로벌 하드웨어 파트너로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VM웨어 에버레일 한번 도입해서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만 실제 이제 제품이 이제 딜리버리 되는 곳은 보시는 형태의 업체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제품을 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사는 곳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입니다만 실제 제품이 나가는 곳은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에서 나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형태의 업체에서 실제 제품은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요. 딜리버리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VM웨어 관장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EMC, 후지츠,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형태가 이제 글로벌이고요. 밑에 있는 두 업체는 일본 회사,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가깝기 때문에 뭐 관련된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공급은 사실 VM웨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업체의 어떤 공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거는 저희 쪽 혹은 해당 업체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VM웨어가 여기서 성공했었던 것 중에 이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에버레일이 전달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VM웨어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한 지도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서버 가상화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좀 의심을 하셨습니다. 의심을 하셨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작은 냉장고를 4개를 사셔도 그걸 마치 하나의 냉장고처럼 보여준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의심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VM웨어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토를 다시는 분은 이제 거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저희가 많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또 혹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룸이라고 하죠. 여전히 여지는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VM웨어는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겪었던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느끼셨던 혁신적인 부분 혹은 데스크탑 가상화로부터 겪었던 혁신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스토리지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와 관리에 대한 가상화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였고요. 결국은 그 에버레일이 VM웨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모두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하면은 사실 그 포장을 뜯으면서 기대 반, 설렘 반, 우려 반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일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물건을 넣을지 많이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시는데 이 에버레일을 통해서 그런 고객들한테 기대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더 기대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극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실은 VM웨어가 소프트웨어에 강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이건 화면인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실제 화면을 저희가 몇 가지 캡처를 떠왔고요. 앞서 슬라이드 말씀드렸는데 VM웨어의 에버레일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잘 해왔던 서버 가상화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버레일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 거고요. 혹시 기존에 VM웨어 서버 가상화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vCenter 서버라는
관리 화면을 통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이 에버레일은 그 V센터 위에서 조금 더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버레일을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고 파워를 켜시면은 뭔가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 환경에 맞게 몇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단계입니다. 호스트 네임, 네트워크. 당연히 고객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 보시면 저희가 V센터 로그 인사이트라는 거를 중간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V센터 로그 인사이트는 V센터 외에 저희가 로그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또 로그에 대한 어떤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까지 이 에버레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뜨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몇 분 내에 끝납니다. 요즘 뭐 개콘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끝인 거죠. 끝. 당황하지 마시고 이 에버레일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거죠.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도 한 2, 3일 정도 걸리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일주일까지 걸리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CI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버레일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서 파워 켜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세팅만 하면은 실제 고객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상당히 빠른 그런 관리합니다. 이건 그 하드웨어 관리자나 뭐 엔지니어링에는 밴 뉴스인데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쭉쭉 가서 이제 쉽게 끝나는 화면. 실제 이게 설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면을 몇 가지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VM들을 만드는 거죠. 에버레일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생겼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VM을 생성하는 거고요. 기존에 V센터를 통해서 관리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VM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마우스 몇 번 클릭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은 스몰, 미디엄, 라지. 저희가 티셔츠 같은 거 살 때 그렇죠? 뭐 스몰이냐, 미디엄이냐, 라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 사이즈가 아니신 분들은 실제 셔츠를 맞추는 형태도 가능하고 이렇게 표준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이렇게 플랫폼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IT 강국이라고 해서 뭐 이런 속도나 이런 거 빠르지만 지금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IT 하는 젊은 사람들이 좀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긴 합니다만 이제 하드웨어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죠. 집착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사실 저도 약간 당황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 이제 국내 뭐 굴지의 제조업체에서 이제 요즘에 상당히 많이 안 좋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사실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일단 비용에 대한 이슈가 압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긴축 경영을 하고 있다가 긴축 경영이 안 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직원들을 감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감원을 했고 그 감원의 대상자들이 하드웨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감원했다라고 했던 뉴스를 보고서 한국이 IT 강국이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새 몇 조의 땅을 샀는데 그거보다는 이 VM웨어 이 회사 사가지고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자, 그러면 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VM 만들고 이제 대시보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VM들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직관적으로 지금 VM이 3개 정도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펭귄 그림이 있는 OS 그리고 창 그림이 있는 OS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심플하게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VM웨어가 많은 그런 관리 솔루션들을 잘 패키징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뭐 요즘 나와 있는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정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누워서 떡 먹기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그 OS들의 강자들이 이렇게 그 VM웨어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에 대한 포인트도 몇 가지 넣어봤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다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에버레이를 어떤 환경에 쓰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VDI 환경인데요. VDI 그 검토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들었던 불만, 불평들을 말씀드리면 비용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그 검증된 구축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버레일은 검증된 구축 환경으로 저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구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연구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뭐라 그럴까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죠. 프로덕션을 한번 투입되면은 뭐 사실 뭐 장애 없으면 몇 년도 쓰는데 테스트 개발을 계속 뭉개야 되는데 그럴 때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환경에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버추얼. 네, 모든 환경에 다 이상적이다. 자, 오늘 그 이제 요약 시간이 왔는데 굉장히 그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깊은 거였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여기에 계속 VM웨어나 가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좀 이거 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 준비 안 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이거 세상에 이거 나 이거 OS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OS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게 통합돼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VM웨어의 에버레이를 그 지금 하는 사람들이 왜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지의 정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술적인 부분은 뭐 많이 설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요즘은 누구누구나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이라는 게 조금 많이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는 그 누구보다 혁신적인 기업으로 계속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에버레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요즘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질리티라고 하는데 민첩성에 대한 부분, 즉 사장님들이 CEO 분들이 뭔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실제 현업 담당자분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뭘 요구하시든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담당자께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아키텍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VM웨어가 바라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에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입니다. 이런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형태의 아키텍처지만 유심히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면은 앞으로 IT 환경 그다음에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IT 부서로서의 그런 서비스 어떤 마인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IT 팀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나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개발하고 이러는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제 VM웨어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에서 좀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참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Q&A 시간이 이제 약간 5분 정도 지났는데 Q&A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근데 Q&A 시간을 이거를 하면서 나중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Q&A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준비된 내용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에버레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예. 가능하면 예, 에버레일 해주시고 혹시 뭐 다른 게 궁금하실 경우에는 다른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 질문을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예, 내용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좋은 질문자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한 분에게 그 외식 상품권 아웃백을 10만 원짜리 한 분을 드리고요.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에게는 CGV 영화관 관람권. 이게 뭐 어떻게 보니까 영화관 관람권이 한 장이 2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드릴 테니까 좀 좋은 질문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 김학경님 보이시죠 여기? 여기 김학경님이 추가된 어플라이언스 사이의 연결 어플리케이션인가? 어떻게 되나요? 물리적, 논리적 측면에서 설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은 아까 저희가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말씀드렸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아까 이제 저희가 현재는 그 어플라이언스를 4대까지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플라이언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간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일단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연결된 어플라이언스들 간에 이제 VM들이 생성이 될 건데 그 VM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그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성님은 뭐 그 IT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관심 있으신가 봐요. 뭐 이게 자꾸 움직이는데 10년 동안 매우 혁신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뭐 실패한 경험은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 이게 자꾸 올라가네. 어떤 분이었죠, 성함이? 김중성님? 예, 김준성님이 네. 도전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뭐 실패한 사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VM웨어가.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저희가 15년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거 뭐 그 좋은 질문자 선정에는 크게 대세가 없으니까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물론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VM웨어도 이제 많은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솔루션이 뭐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냉정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실패한 솔루션들은 저희가 다 팔았습니다. 네.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솔루션들은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정상무님께서는 컨버지 인프라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에서 변환시키면 컨버지 인증 시스템과 컨버지 플랫폼과 제공 형태 또 한번 변동이 오나 이게 자꾸 움직여서 이게 일단 정상무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업체들과 얼라이언스를 갖고 비즈니스를 같이 해왔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글로벌 대형 벤더들은 다 저희 CI, 그러니까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얼라이언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같이 갖고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CI 솔루션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만 있는 업체 혹은 네트워크만 업체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그룹핑을 해서 CI 솔루션들을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VM웨어가
그 CI 솔루션의 하나의 이제 구성 요소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주도권은 그 CI 업체들이 갖고 있었고요. 이제 VMware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에버레일을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는 VMware가 주관을 합니다. VMware가 오너십이 있고, 그 VMware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를 딜리버리만 하드웨어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CI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는 같이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중에 에버레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세 가지 옵션이 있고 그 세 가지 옵션 중에 에버레일이 있으니 잘 검토하시고 에버레일이 적합하면 에버레일을 도입을 하셔다라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조립 형태, 그다음에 CI 형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새롭게 에버레일도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준님께서는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한 장비를 서버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한다면 HP, IBM 장비 기준으로 어느 장비 정도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최대 지원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그 슬라이드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지금 발표 슬라이드. 몇 페이지 정도가 될까요? 9페이지 페이지 정도요. 요겁니다. 지금 성함이 질문 주신 성함이 혹시 김유준이요. 김유준님. 좋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버레일은 VMware가 오너십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VMware가 실제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질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11페이지 먼저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델과 EMC, 후지츠, 슈퍼마이크로와 같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을 통해서만 에버레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은 HP, IBM 말씀을 주셨는데 이 HP, IBM도 여기 없다라고 해서 지원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HP와 IBM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곧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HP, IBM에 조금 관심이 있는 만약에 형태라고 하면은 이 HP, IBM으로부터 출시되는 에버레일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9페이지로 돌아가시면은 HP나 IBM에서 제품이 나오더라도 보시는 사양 형태로 아마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스토리지랑 뭐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 보시면은 어플라이언스당 CPU는 총 피지컬하게는 8 CPU가 되고요. 8 CPU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이제 코어 수로 따지면 48코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700기가.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14테라가 되고요. 그다음에 SSD라는 플래시 스토리지 1.6테라 정도 있고요. 네트워크 대역폭은 80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뭘 지금 이 에버레일에다 뭘 담으실지 걱정할 수가 있는데 뭘 담으실지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단편적이거든요. 답답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용감하게 이메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그 여기 나와주신 그 신종 이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저는 궁금하면 그냥 전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태진님은 에볼루션 레일 확장치 수많은 VMware를 대시보드에서 관리하기 힘들 수 있는데 VSOM과 연동이 가능하나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 뭐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 고급 질문에 예, 속합니다. 예, 저 VMware 제품을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예, 그렇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동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에버레일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vSphere, 그다음에 버추얼센, 그다음에 vCenter 로그 인사이트, 그다음에 에버레일 소프트웨어 정도가 이제 VMware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차피 vCenter가 안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예, vSOM, vSOM은 vSphere랑 오퍼레이션 매니저가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거는 vCenter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에버레일 안에 있는 예, vCenter의 정보를 vSOM에 있는 예,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 예,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제 라이센스 부분이 약간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vSOM은 CPU 단위의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에버레일 안에 있는 예, CPU가 vSOM 안에 관리가 되지는 않죠.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 나중에 결국은 별도의 통합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라이센스 체계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엄청 들어와서 이제 저기 신종 이사님의 이메일을 한번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 중에 이것도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정상무님께서 통합의 수준 관점에서 지원하는 벤더의 기술적 수준이나 완성도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건 사실 좀 약간 좀 연구하시는 연구분인 것 같아요. 요 최원식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VM웨어 5.5 사용 중이며 호스트 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일이 가지는 마켓 프라이즈는 분명한 것 같은데 둘이 차별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사용하신 분들이 좀 혼란이 좀 오시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vSphere 5.5 사용 중이고 호스트 4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호스트 4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셨겠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VMware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그럼 서버를 뭘 살까 걱정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서버를 사기 위해서 예, 여러 업체들을 컨택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 엔지니어와의 협의하에 이제 구축이 됩니다. vSphere가 깔려 있는 그런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사실 서버만 있다라고 업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네트워크 업체를 다시 컨택을 하셔야 되죠. 네트워크를 우리 뭘 써야 되지? 네트워크 여러 업체들 중에 다시 컨택해서 또 정하십니다. 그러면 또 스토리지가 필요하시죠? 그럼 스토리지 업체들 다 연락을 해서 또 컨택을 합니다. 이런 시간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IT를 기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서버를 어떻게 사야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혹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준비되면은 어떻게 하시죠? VMware로부터 컨설팅 받으시죠. 그래서 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잘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예, 질문입니다. 그런 지금 제가 일련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이 에버레일입니다. 그래서 VMware로 해야지라고 의사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면은 예, 잠깐만 아까 또 10페이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버가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플라이언스 한 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서버가 100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객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VMware 엔지니어 다 불러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세요. 100개의 VM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제한하십시오. 스토리지 제한하십시오. 네트워크 제한하십시오. VMware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컨설팅을 받으시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가 100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에버레일의 기본 어플라이언스 한 대만 하시면은 그 안에 서버 있죠. 스토리지도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다 들어가 있고요. 관리 솔루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에버레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마우스 몇 번을 클릭 통해서 업무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VSP 5.5 구축, 운영, 관리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에버레일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관리,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형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태생 자체가 VM웨어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나온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분 질문도 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성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SDN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이건 사실은 뭐 좀 애매한 질문인데 답답해서 한번 이렇게 그 유성민님이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요, 제가 지금 뭐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 그 단어가 보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VMware가 SDN이라고 하는 사실 에버레일 안에는 SDN은 현재 없습니다. SDN은 없고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VMware 자체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빅데이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빅데이터 에디션이라는 BD라는 별도의 관리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이메일 계정이 아마 제공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뭐 잘못된 답변이라고 하면은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필요하시면은 향후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IT나 이런 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용감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최원식님은 현재 VM 이거 했고 이거 자꾸 올라가가지고 황경상님 지금까지 가상화를 도입하면서 회사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거나 IT 조직이 탄탄한 경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버레일을 적용하면 기존의 인프라나 전문 관리 조직이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주 묘한 비즈니스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인데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대기업의 IT 그런 인원 현황을 보면은 서버 담당자가 따로 계시고요. 스토리지 담당자 따로 계시고 네트워크 담당자 따로 계세요. 따로 있죠. 그래서 저희 VMware 엔지니어들도 힘든 게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담당자들 다 만나서 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황경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버레일은 IT 조직 안에 서버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관리까지 완전히 번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한 분만 계시면은 이 에버레일은 충분히 운영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기업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서버 담당자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담당자도 필요하고 스토리 담당자도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하면은 담당자 한 명만 있으면 되겠네 라는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에버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빨리 해야 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공급해야 될 이런 IT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파워 키고
그냥 접속하면은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구성, 그다음에 VM 배포, 그다음에 관리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도입하시면은 더욱더 혜택을 입을 그런 솔루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정구님이 그 에버에서 구성된 vCPU가 몇 개까지 지원되는지요? 예전 같이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단위로 라이센스가 틀린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라이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유정구님은 아마 VM웨어를 도입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은 vSphere 5.1을 기준으로 질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vSphere 버전은 5.5인데요. 5.5에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스탠다드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단위로 라이센스가 틀린 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vSphere 5.5 기준에서는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엔터 플러스 모두 다 64개의 vCPU를 지원하고 있고요. 에버레일 안에 들어가 있는 vSphere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를 번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사실 오늘날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짧게 그 노재명님께서 지원하는 OS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지원되는 거죠? 네, 지원되는 OS는 200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200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OS가 200개씩이나 있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X86이라고 하는 인텔 CPU, 인텔의 제온 CPU와 뭐 AMD의 옵테론 CPU 이런 게 있는데 그 CPU에 올라가는 OS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김선수님이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에버레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에버레일은 사실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이지 새로운 솔루션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P2B라고 하는 기존의 피지컬 투 버추얼 마이그레이션은 여전히 지원을 합니다. 서일재님은 기존의 vSphere 가상화를 하고 있다면 에버레일 도입이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다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의 서버 가상화는 고객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존의 VM 환경을 다시 VM으로 옮기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예. 좀 애매모호한 질문인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지원님이 에버레일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 라이센스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VM에서 윈도우를 구동하려고 할 때 윈도우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어플라이언스 노드를 기존 서버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네, 한지호님 질문 주신 내용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 노드 하나가 서버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CPU가 2개 있는 서버죠. 그다음에 저희가 노드별로 공급을 되지 않고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CPU가 8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 라이센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즈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정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하드웨어 이렇게 오퍼레이션하고 이런 분들은 그 하드웨어 발전하는 것보다 이런 뭐 라이센스 정책이나 이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코어 2개, CPU 뭐 이런 거면 그리고 이제 그 공학용 솔루션은 라이센스 정책이 굉장히 회사마다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어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알아보고 이러는 뭐 이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 저기에 그 VM웨어에? 안타깝게도 그런 건 정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VM웨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일정 부분 VM웨어의 책임이 그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책임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한번 정책이 나오면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그들이 라이센스 정책을 바꿀 때마다 저희한테 우리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안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해주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빠르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은 웬만해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질문이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기술적인 담당자가 아니라 질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고 스페시픽한데 여기 나와주신 그 신정우 이사님이 깊이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좀 물어봤는데 신 여사님이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VM웨어까지 얘기를 나왔는데 그 신정호 이사님의 일생은 VM서부터 VM웨어까지. 예.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하드웨어 이런 걸 딱 보면서 야 이건 VM웨어 머신인가? 그러니까 머신을 소프트로 했는데 이거 다시 또 기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오래 살고 보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오는데 앞으로 진짜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볼 때는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강자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하면서 오늘 재밌게 지금 VM웨어가 사실은 그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거 하드웨어 나오고 그러면 약간 좀 일반인들은 재미가 없었는데 일반인들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그만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 뭐 그 선전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저희가 그 VM월드라는 그 컨퍼런스를 컨퍼런스. 저희가 그 매해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많은 고객분들 혹은 가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실 미국까지 혹은 유럽까지 가시기가 비용도 그렇고요. 시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했던 그 컨텐츠를 똑같이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VM웨어 V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VM웨어 V포럼 2014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1월 4일 날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못 드렸는데요. 아마 이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그다음에 질문을 주셨던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좀 가능하시면은 미리 시간을 조금 블록해 놓으셔서 참석하시면은 아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아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그 VM웨어의 오래된 유저, 처음에 나와서부터 쓴 유저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VM웨어가 그 모바일 핸드폰 VM웨어도 나올까요?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 뭐 내 핸드폰에도 내가 원하는
OS를 여러 개 담고 다닌다 그러면 예, 뭐 예. 저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게 예. 조금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제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VM웨어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모바일 폰을 저희가 가상화해주는 솔루션이 이미 있어요? 있고요. 있고 아까 누군가 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냐라고 했던 예, 것 그거예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의 네. 갤럭시 폰을 두 개로 나누어서 네. 개인용, 업무용으로 쓰는 아. 형태가 있었고요. 네. 혹시 요즘 갤럭시 저도 갤럭시 소 있으면 갤럭시를 사면은 녹스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 녹스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제공했었는데 뭐 약간 번외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저희가 에어와치라는 그거와 유사한 솔루션을 인수합병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예, 사용자들이 뭐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 비즈니스적으로는 저희가 예, 성공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VM웨어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을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 외식 상품권 그 1등인가요? 예, 1등 1등. 아웃백 그 당첨자를 좀 발표를 해주시죠. 네네. 2등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 아, 그래, 예, 2등부터 1등은 좀 이렇게 해야죠. 쪼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게 좋은 질문 두 명은 CGV 영화 예. 관람권입니다. 이거 예. 두 명인데 두 명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많은 질문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 중에 두 분을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 긴장들 되시나요? 예. 김학경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학경. 예. 다음에 정상문님, 네, 네, 정상문.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 2등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1등으로 가나요? 예, 1등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바로 1등 하겠습니다. 1등은 아마 그 예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1등은 황경상님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다 적었는데. 네, 네, 네. 질문이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다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이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